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오늘은 제가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에게 있어 친구란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친하게 지내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동갑내기가 아니더라도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은 나이를 떠나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의 반경거리는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위로 5년, 아래로 5년 정도는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나이가 어릴 때에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1년만 차이가 나도 반드시 형, 동생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칭은 형, 동생, 언니, 오빠라고 부르더라도 결국은 그냥 친구예요. 미국에서는 어린 꼬마아이가 옆집 할아버지를 두고 He's my best friend. 한국 사람들 역시도 우리 엄마를 보니까요.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정도는 친구로 지내더라고요. 솔직히 제 나이에서 보면 75세나 85세가 별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는 거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친구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친구.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 나 없을 때 내 험담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류의 친구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누굴 꼭 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혹시나 내가 뭘 잊어버렸거나 저번 주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내가 그 친구보다 앞서가면 싫어한다. 그런 친구는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내가 그 친구보다 뭐 한 가지라도 잘난 꼴을 못 봅니다. 누가 내 칭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참 인생 살기 피곤할 것 같아요. 항상 이긴 사람 편이다. 잘 나가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잘난 친구가 내 친구야. 그런 친구의 좋은 점은 남의 험담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죠. 그 훌륭한 사람이 내 친구라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어느 날 내가 힘들어진 걸 눈치채는 순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내 생각엔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나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친구한테는 절대 나의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은 친구. 이런 친구는 다복한 가정 이외에 큰 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 친구만큼 나도 그 친구의 좋은 친구일 수 있는지 어렵나요? 나도 항상 그 친구의 한결같은 친구일 수 있는지.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런 친구들이요, 거리감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던 아무런 동요가 없는 친구인 거죠. 오히려 어느 정도 약간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타입의 친구라 해도 친구는 친구죠. 그렇다고 어린애들처럼 나 더 이상 너랑 안 놀아, 연락하지 마,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어른의 세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10년을 주기로 친구나 주변 지인들은 좀 걸러야 된다고 봐요. 정리를 좀 하고 물갈이도 좀 해야죠. 환경이 변하면서 형제나 친척들하고도 멀어지는데 하물며 지인이나 친구들은 더욱더 알짜만 남기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이 걸러지는 친구의 척도는 만나고 헤어지면 스트레스가 오는 경우예요. 친구가 늘 즐거움을 줄 순 없지만 돌아오는 길에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말려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친구가 아니라 없으면 좋고 있으면 짜증나는 친구죠. 이런 친구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인 멀리해야 하는 친구, 사회에 불만이 많은 친구.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꼴보기 싫고 쟤는 저래서 혼나야 하고, 그 말이 맞다 해도 같이 있는 시간 내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제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종교, 정치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인 친구,
약간의 광신도처럼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정치권의 맹목적인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 사소한 논쟁 끝에 사고를 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역시나 만남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저한테 남는 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과시하는 친구.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여자야.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넌 그랬니? 나처럼 살아야지. 역시 피곤한 스타일이죠. 매일매일 우울한 친구.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평생이 삼재야. 이번 생은 망쳤어. 야, 돈 좀 빌려주라. 가끔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힘든 순간 친구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하소연할 수 있죠. 그러나 만날 때마다 우울하고 슬프고 되는 일 없고 답답하다는 친구는 멀리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 우울한 것도 전염이 되거든요. 남을 험담하는 친구, 말 하나마나 멀리해야 하는 친구고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친구, 모두 다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 약속을 안 지키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고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친구.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다음날 다른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친해지는 친구 조심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훅 다가오는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훅 나갑니다. 갑자기 친해지는 친구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또 명심하실 것이 사람의 근본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남의 험담을 잘하는 친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질투가 많은 친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투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악몽의 추억이 있던 친구라면은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젠 세월이 지났으니 달라졌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나를 스트레스 주는 친구는 멀리한다. 사실 다 알면서도 잘 못하는 일인데요. 거기에는 결단력이 필요하죠. 데미안에서 나오는 문장이 기억나네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을 한다. 자기의 세계에서 깨 부수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다. 어울리는 말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반대로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친구.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기보다는 본인의 욕심을 차리기 바쁜 사람이죠. 그리고 대화에 교감이 없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친구, 좋은 친구예요. 남을 칭찬하는 친구,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친구라는 거죠.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존중하는 호칭을 써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고요. 제3자를 표현할 때 거기에 걸맞는 호칭을 써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누구누구 선생님 하면서 그분이 없을 때에는 걔? 그 뼈다구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와 지내야 제 말투도 예뻐지는 거죠. 말투도 전염이 되잖아요. 항상 웃는 친구. 웃음도 전염이 되고 우울함도 전염이 되잖아요. 기왕이면 환하게 웃는 사람과 친구를 해야 나도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을 한 번씩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웃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봐야죠. 약속을 꼭 잘 지키는 친구. 작은 약속, 큰 약속, 약속의 크기를 떠나서 본인이 내뱉은 말을 꼭 지키는 사람?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취중에서 한 말이라고 그 다음날 나는 모르세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이 있죠. 책임감 없는 친구죠.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억울하더라도 내뱉은 말은 지킬 줄 아는 친구. 추억 속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추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술집에서 만난 친구는 술 마실 때만 만나고요. 클럽에서 만난 친구는 클럽 갈 때만 만납니다. 술집에서 만난 친구 손잡고 교회를 가진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추억을 떠올리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즐기기 위한 자리죠. 오래도록 알고 있는 추억의 친구들한테 사업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초등학교, 행복한 지난 날을 떠올리고 있을 때 그 만남을 사업의 수단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잘못된 아이디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추억의 친구를 비즈니스로 엮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더 멀어질 수 있고 그 여파로 또 다른 친구들한테 점점 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친구의 숫자는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친구가 3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우정이 깊게 가고 오래 가는 걸 많이 봤어요. 친구의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친구를 가까이서 본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요새는 온라인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이메일도 보내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톡도 보내고 연중 행사를 메시지로 보내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덜 외로운 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매일 싸우고 질투하고 성가시게 굴던 친구들이 지금은 그립네요. 연락 씹히고 징징 짜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의 단점을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에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요. 스트레스 주는 친구 때문에 인생을 낭비할 순 없죠. 오늘 친구에 관한 저의 독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수다를 좀 떨었더니 스트레스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유튜브가 제 친구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